이야기는 저번에 도움을 드린다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몇 분 정도 그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그거를 개별적으로 메일을 답변을 하는 것보다 뭔가 전체적인 틀을 잡아놓고 이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을 이용해서 조금 빠르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래 링크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 여기서 조금 더 자기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메일을 주시면 문서를 이제 보완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뭔가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이 대상은 개발자로 처음 전향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가 현재 주니어 개발자인 분들을 대상으로 문서를 작성을 했고요. 첫 번째 준비 작업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하루에 자기가 최소 3-4시간 정도 그런 가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자기가 공부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 3-4시간 정도를 잡았고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정도 잡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최소 3-4시간. 그리고 이 시간대는 보통 이제 새벽 시간대가 저는 좋은 것 같고 새벽 시간대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이변이 없고 어떤 변수도 없고 그에 반해서 저녁 시간대는 약속도 생길 수 있고 다른 어떤 자기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를 기록을 해보고 낭비하는 시간이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그 시간들을 반드시 줄이고 최소 3-4시간 정도를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전공자가 아니고 처음 이 개발자로 전향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존의 현업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컴공과를 졸업한 친구들에 비해서 어떤 그 절대적인 양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저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시간을 마련해 놓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짤지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대기업 신입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 신입 그리고 마지막은 스타트업 신입으로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이제 뭔가 중고 신입으로 그 경력직으로 이제 대기업을 도전하는 케이스인데 첫 번째 네이버, 카카오, 라인 이 정도로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가면 정말 좋은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고 좋은 사람들한테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정말 참 개발적인 지식들 그런 것들 방법론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할 수 있어서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쉽지는 않고 신입 공채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명수들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도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그만큼 높고 높은 어떤 기대치가 있는 신입을 뽑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좋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조금 비교적 스타트업 신입은 괜찮고 문턱도 낮고 그렇게 해서 신입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경력을 쌓고 대기업으로 다시 경력직으로 도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중고 신입 혹은 2-3년 차의 어떤 경력직에서 경력직으로 도전하게 됐을 때 대기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하냐면 이 친구가 이 스타트업에서 레거시를 경험해봤고 어떤 운영을 해봤고 그리고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트래픽이 몰리는 상황들을 경험을 해봤냐 그럼 그에 따른 어떤 대응 전략은 갖고 있느냐 아키텍처적으로 어떻게 풀었냐 어떤 것들이 실패하게 되면 그런 페일오버 전략 같은 걸 세워봤냐 이런 것들이 아마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혹시나 스타트업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주어지는 일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게 되면 2-3년 후에 중고 신입 혹은 경력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에 도전하게 됐을 때 어떤 이런 사항들을 잘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분기별로 4개월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원래 이 기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어떤 목표했던 것들 그리고 분기별 계획 같은 것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달성을 했고 결과는 어땠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세우고 점검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잘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인드셋인데 이거는 자기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을 할 텐데 그때마다 조금 힘을 북돋아주고 원래 개발 취업은 이런 거다 약간 그런 것들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아마 지원하고 여러 군데 떨어지고
또 몇 군데는 붙고 할 텐데 이게 떨어지는 게 뭔가 내가 못해서 실패해서 떨어진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우고 경험한다. 이런 느낌을 갖고 모든 건 다 경험인 거지. 그러니까 과정에서 중요한 거지 결과로서의 성공과 실패 이런 걸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모든 건 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뭐 취업이 목표가 될 것인데 사실은 취업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통해서 어떤 삶과 어떤 인생을 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취업이 단순히 목표이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넓은 범위에서 그리고 좀 장기적인 인생의 플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뭐 떨어져도 이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좀 좋지 못한 환경에 자기가 입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조금 빨리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환경에 입사를 했고 그 환경이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따지기보다도 그 속에서 반드시 배울 수 있는 거를 반드시 찾고 심지어 배울 점이 단 1도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회사는 2번 다시 경험하지 말아야겠다. 혹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다시 이런 환경에서 내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스스로 뭔가 다짐을 하면서 그 환경을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그 상황 자체에서도 배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실제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뭐 분기별 6개월, 1년 단위로 반드시 회고를 하고 그리고 그 6개월 단위 목표를 통해서 다음 전략을 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 목표를 수정하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현업에서 진짜 10년, 15년 이상 하는 사람도 정말 흔치 않고 이게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계속 진행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리마인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채용 프로세스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채용자도 수많은 지원자를 만나서 상대할 거고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결국 이 뽑을 때 어떤 것을 좀 주요하게 보느냐 결국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을 거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 혹은 내가 너무 못났다 이렇게 어필하는 건 전혀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자기가 학습적인 거나 굉장히 좀 플랫하면서 스테이블하고 그러면서 좀 믿음직스럽고 꾸준하게 기술적으로 의견을 같이 논의하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의 그런 후보자이면 당연히 같이 함께 하고 싶을 거입니다. 그에 반해 뭔가 들쑥날쑥하고 자기가 너무 기술적으로 잘났다 혹은 너무 전 아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자기 비하적으로 나와도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을까 본인이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고 채용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을 뽑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대략 그거에 맞는 어떤 인재상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비스 웹 개발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살펴보면 일단은 당연히 웹을 이해를 해야 되고 웹이라는 거는 HTTP 프로토콜이 기본적인 규약이기 때문에 이 HTTP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이 정말 처음이고 이쪽 관련돼서 자기가 한 번도 경험이 없다라면 이런 개발 관련된 용어들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란 무엇이고 API 연동, 빌드나 배포 그런 컨테이너 같은 거, 무중단 배포라든지 아니면 각각 프론트, 백엔드, 인프라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용어들을 쓰는지 이런 것들도 학습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사항인데 사실은 이제 혼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거의 모든 프로젝트는 어떤 팀 단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깃이라는 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모르면 여기서 제시하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학습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협업 툴도 슬랙이나 지라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kanban 보드라든지 스프린트 주기라든지 애자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노트를 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한 번씩 찾아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에디터 툴 같은 경우는 인텔리제이나 VS 코드 이런 단축키도 알아두면 내가 코드를 짤 때 조금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자기가 웹 개발자로 정했고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언어랑 어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좀
메인으로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바 스프링을 하고 있고 뭐 노드나 익스프레스, 파이썬, 디장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가 꼭 좋고 나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어떤 Q&A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개발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도 좀 적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어 봤는데 크게는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리뷰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통해서 개발자가 모델링 작업을 하고 그 요구사항 모델링을 통해서 태스크를 등록을 하고 그 태스크 개별 건건이 구현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코드 리뷰를 통해서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한 코드를 이제 머지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기능들을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QA팀에 넘기면 QA팀이 이런 작업들을 가지고 QA를 다 진행을 하고 QA가 다 진행이 되면 배포를 하고 릴리즈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대응하고 뭐 버그를 픽스하고 다시 처음부터 리뷰를 하고 기획자가 기획을 하고 그걸 리뷰를 하고 쭉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뷰 같은 경우에는 뭐 기획을 바탕으로 기획 리뷰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기술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술적인 논의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 채용 프로세스는 보통은 서류나 이제 알고리즘 혹은 이제 과제를 내주는 것도 있고 전화 면접, 그 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면접 이런 식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뭐 몇 가지는 빠질 수 있고 몇 가지는 더 첨가가 될 수 있는데 거의 이 순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서류는 인사 담당자나 혹은 면접관들이 나중에 면접을 할 때 보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해야 되고 한눈에 읽혀야 되고 그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도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지저분하게 덕지덕지 막 그 미사여구 같은 걸 쓰지 말고 최대한 한 문장으로 뽑아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뭐 내가 다 개발했다 혹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단어 같은 거를 써서 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그런 숫자 같은 것들로 표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최근 경력이 제일 먼저 위에 와야 되고 저는 이제 원티드 사이트에서 그런 기본 이력서 포맷이 되게 심플한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신입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고 경력 개발자는 필수는 아닌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좋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정말 그게 무의미한 포트폴리오라면 그냥 없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GitHub 사이트에 올리고 접속 가능한 그러니까 배포를 해서 접속 가능한 그 주소를 반드시 남겨야 돼서 면접관들이나 혹은 그 뭐 인사 담당자들이 그 URL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보통 이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별하고 굉장히 멋진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자기가 어떤 것까지 고민해 봤는지를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볼 것 같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투두 리스트를 만든다. 그럼 사실 투두 리스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클론 코딩하는 그런 강의는 정말 많은데 이것만 만들어서 자기 GitHub 사이트에 올리면 이 강의를 수강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올리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의미가 없고 내가 투두 리스트를 만들었지만 만약에 어떤 회원관리 시스템도 연동을 해서 가입을 받고 로그인을 해서 나만의 어떤 투두 리스트를 가지고 그걸 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했을 때 로그인한 경우에 뭐 세션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니면 로그인할 때 어떤 거를 메인 키로 잡을지 뭐 DB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세션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버가 여러 개 늘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뭐 이런 스케일 아웃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기가 질문을 던져놓고 이게 실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 포트폴리오에 녹여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좀 참고를 받아서 강의 같은 걸 통해서 딥하게 더 파보면 되고 자기가 만약에 정말 아이디어가 있다.
근데 사실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내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기획도 해보고 개발도 해보고 거기서 새롭게 얻는 경험들, 뭐 AWS를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이런 것도 해봤다. 근데 거기서 보안적인 이슈도 있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해봤다. 이런 이야기 모든 게 다 면접 자리에서 되게 좋은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똑같은 뭐 게시판 만들기, 투두리스트 만들기 이런 것만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거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